여름 끝자락 한풀 꺾인 더위에 오랜만에 데이트를 나선 신혼부부. 초반 무한리필집 맛있는 데가 있다고 해서 오늘 먹으러 왔어요. 오늘 완전 많이 먹을 거예요. 역시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그런데 레일 훑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오늘은 몇 접시? 몰라? 멈출 수 없는 유혹의 무한 리필집. 본격적인 먹방을 시작해야겠죠? 입에 넣기 무섭게 이어지는 젓가락질. 먹는 속도에 한 번, 먹는 양에 한 번, 그저 감탄만 나올 뿐인데요. 10여 분 만에 수북이 쌓인 접시. 대단한데요. 아직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음식 앞에서 늘 진심이라는 그녀. 아슬아슬 쌓여가는 접시탑이 천장까지 닿을 기세인데요. 오빠, 진짜 잘 드신다. 91접시 먹었어요. 기분은 좋아요. 그러니까 가능한가요? 무리해서는 안 먹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되게 마르셨어요. 본전은 뽀뽀도 남겠는데요. 아내랑 어디 밖에서 먹을 때는 무한리필집을 갈 수밖에 없어요. 기본 10만 원, 20만 원씩 나오니까. 원하는 만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 무한리필인데 뭐 어때요? 값싸고 푸짐하게 가성비로 승부하며 무한리필집의 전성시대를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일까요? 품질 같은 게 좀 보장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왠지 퀄리티가 좀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무한리필집에 대한 다른 시선들. 사 먹기도 비싼 음식, 무한리필이 가능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무작위로 무한리필집을 방문, 고기와 참치를 입수해 분석을 의뢰했는데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고기가 우삼겹이 아닌 것 같은 고기들도 섞여 있고 살코기 쪽으로 보이는데 저렴한 부위도 같이 섞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밝고 좀 붉은 빛이 도는 게 좋은 고기고요. 지방 손질이나 이런 데서도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높은 등급의 일반 고기와 비교했을 때 많이 찾지 않는 부위들이 섞여 있다는 무한리필집의 고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상 참치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어종이 좀 달라요. 눈다랑어. 요거는 참다랑어입니다. 같은 부위라도 기름진 게 다르죠. 참치 역시 크기와 색, 신선도까지 확연히 눈으로 비교되는데요. 눈다랑어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400만 원, 500만 원 하면 참다랑어는 한 4, 5천만 원 합니다. 종에 따라 맛도 품질도 천차만별이라는 참치. 10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한다는데요. 하지만 식재료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무한리필집. 무한리필 음식점을 최초 아이템을 컨셉을 정할 때 식재료 원가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겠죠. 횡성안으로 무한리필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남미산, 유럽산 이런 전부 외국 수입육을 무한리필하는 데가 대부분이고 무한리필집을 가면서 고품질 음식을 먹겠다. 그건 정말 아이러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마진까지 생각해야 하는 음식점. 그렇다면 원가가 얼마기에 무한으로 먹을 수 있는 걸까요? 무한리필집 본전 찾기 본격 해부. 첫 번째는 입에서 살살 녹는다는 초밥집인데요. 많이 먹으라고 우리 애기. 오늘 얼마나 좀 드실 생각이세요? 저 오늘 아침도 공부하고 이거 먹으려고 점심 많이 먹으려고요. 먼저 먹고 가겠습니다. 남다른 각오로 발걸음했다는 모녀. 뱃속에 아기 모까지 야무지게 먹는데요. 과연 모녀는 본전을 찾은 걸까요? 엄청 만족해. 엄청 만족해? 몇 개 정도 먹어야 본전이라고 생각합니다. 30개만 먹어도 많이 먹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배가 보여주지 않나? 지금 발사될 것 같은데. 정말 초밥 20-30개만 먹으면 본전인 걸까? 지금은 450원에서 550원 정도? 평균 단가가 한 500원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초밥 한 개의 단가는 약 500원. 1인당 24,900원인 초밥집에선 최소 49개를 먹어야 본전인 건데요. 무한리필 인기 메뉴 국민 소울푸드 삼겹살과 밥도둑 간장게장 역시 특정 가게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보니 각각 7인분과 7마리가 본전. 꽤 험난한 본전 뽑기.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비밀이 있다는데요.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음식도 동일한 음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으면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 무한 리필집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무한정 많이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업태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무한 리필집의 생존 전략. 뇌파 검사를 통해 한계 효용 법칙을 알아봤습니다. 안정적인 때의 뇌파 상태를 확인한 후 먹겠습니다. 평소 좋아한다는 마카롱을 먹기 시작. 맛있습니다. 먹습니다. 마카롱을 먹기 시작한 초반 피실험자 역시 즐겁게 먹는 모습인데요. 뇌파이도 보면 중간중간에 되게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알겠어요. 요런 파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는 거거든요. 뇌파 상태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먹고 또 먹고 마카롱만 어느덧 20개째. 하나 정도만 더 그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점점 먹는 걸 힘들어하는 피실험자. 스트레스 총 지수가 보게 되면 73에서 54로 떨어졌다는 건 이 마카롱을 배불리 먹었던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안 좋은 역할을 한 거죠. 즉 동일한 재화를 소비할수록 뇌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커졌다는 건데요. 여기는 이게 청색으로 깔끔하거든요. 처음에 조절이 됐는데 여기는 지금 이 연두색 진폭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이거는 고베타파가 떴다는 얘기니까 짜증난다라는 사인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끝까지 많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만족도가 뇌에는 오히려 스트레스라는 거죠. 먹는 양이 늘어날 때마다 처음 느꼈던 행복감은 낮아진 겁니다. 그렇다면 단일 메뉴가 아닌 다양한 음식이 있는 무한리필집은 한계 효용의 영향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롭지 않을까요? 사실 무한 리필집에 간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먹고 그 다음에 한번 맛보자 이런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똑같이 특정 음식에 대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유도되는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음식의 종류가 많은 곳 역시 좋아하는 음식만 집중적으로 먹기에 한계 효용의 법칙을 피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무한리필집은 무조건 남는 장사인 걸까? 부가적인 게 많죠. 인건비도 있고 밑반찬도 있고 월세도 나가야 되고 전기세, 수도세 그런 게 참 많아요. 나가는 게. 초밥만 깔아놓은 게 아니고 다른 음식들을 전부 다 120가지 종류의 음식을 깔아놨기 때문에 손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저희들이 이익 구조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메인 메뉴 외에 밑반찬과 사이드 메뉴, 기타 식당 운영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고기로만은 저희가 거의 마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이드 메뉴 이런 거나 술, 음료 이런 거를 좀 드셔주셔야 거기서 마진이 남지. 본전에 대한 손님과 사장의 생각 차이. 행복한 한 끼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이 먹으려고 가는 거니까 질보다 양인 것 같아서 그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요리할 때 위생 이런 것만 잘 지켜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양식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신선한 재료 쓰고. 무한리필집 사장님들 역시 손님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는데요. 손님들이 그냥 무한리필이니까 한 번 먹고 버리고 그러는 손님들은 참 보면은 가슴이 아파요. 조금 알뜰하게 드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가벼운 주머니로 든든한 한 끼를 가능케 해주는 무한리필집. 행복하고 맛있게 먹었다면 이미 본전이 아닐까요?